자, 그러면 오늘 어벤져스 주제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많은 취준생분들을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들을 화나게 했던 네. 사건이죠. KT 채용 비리 사건인데 뭐 누구나 다 알만한 유력 인사들의 명단이 공개가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었는데 네. 아마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취업준비생분들이 되게 분노나 허탈감, 많은 감정을 느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제자분들이 좀 어떤 반응이었나요? 신경 안 씁니다. 네, 사실 이제 오히려. 이런 사회 현상들이 뭐 꼭 취업 쪽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미 많이 지쳐 있는 상태고 이제는 아예 좀 내성이 구직자들이 강해져서 네. 그냥 또 이런 일이 터졌나 보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씁쓸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접할 때는 구직자분들이 잠깐 분노는 하는데 그나저나 오늘 KT 서류 발표가 몇 시죠?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는 굉장히 화가 나지만 그래도 내가 뭐 비즈 영업에는 서류 합격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입사를 그래도 그들은 어쨌든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뭐 이런 비리가 터졌으니까 약간 나하고는 공감하기는 어려운 주제다라고 좀 서로 간에 그 현상과 목표에 대한 괴리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구직자들이. 네, 상황이 되게 좀 씁쓸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진원쌤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네, 뭐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말이 지금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사실 안 믿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블라인드 맞냐? 그러니까 블라인드란 말을 이제 벌써부터 안 믿기 시작하니 사실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정부가 하는 말들 또는 기업이 하는 말들이 사실 KT도 오늘 보니까 열린 채용을 한다고 써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KT에 대한 채용 비리를 나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 비슷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지 고민이 계속 됩니다. 네. 네. 이게 뭐 당연히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은 신뢰가 안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스텔라쌤 제자들은 어떤 편인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화가 난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보다는 취준생들의 시각에서는 아무래도 허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KT 채용비리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올해 1분기에만 해도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비리가 182건에 달했다는 정부 조사가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평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부모의 직업이 곧 나의 취업에 있어서도 프리패스가 되는 사건들을 접하게 됐을 때는 취준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진다는 생각에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 건은 좀 약간 네네. 큰 것 같아요. 네. 이 그 사건이. 김성태 의원 뭐 실명 발표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뭐 언론에서 네, 이미 뭐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나왔죠. 김성태 의원 그 따님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이제 전형을 진행했는데 제가 이제 퇴사하기 거의 그 즈음이거든요. 제가 2011년에 퇴사를 했는데 네네. 저도 이제 그 직전까지 이제 채용이나 면접관으로 참여를 했던 시기인데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취업이. 그리고 KT의 인기는 진짜 뭐 지금은 약간 주춤하죠. SK텔레콤의 인기가 더 구직자들에게 많지만 KT는 여전히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호감도나 매력도가 높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씁쓸한 게 특혜라고 아직 뭐 사실관계가 정리된 건 아닌데 그 김성태 의원이 얘기하는 인터뷰를 보니까 뭐죠? 뭐 스포츠 행사에 뭐를 따님이 참여를 하느라고 네네. 서류 접수 기간을 놓쳐서 그걸 뭐 대신했다는데 그거 진짜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이거든요. 이게 공채라는 거 자체가 이게 뭡니까? 이게 명확하게 약속된 행위 아니에요? 그 구직자들과 회사 간에 그 학생들 보면 그 구직자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밤새도록 이제 자소서 쓰다가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서류 심사 그 시간을 놓쳐서 이거 어떻게 연장될 수 없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은데 그런 그 약속된 시간을 넘어서 뭐 누가 이걸 대신 제출을 했는데 그걸 나는 몰랐다. 그 사실에 대해서 몰랐고 이거는 약간 특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냥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뭐 교육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 사과한다. 또 도의적인 책임으로 이거를 넘기려고 하는 걸 보면은 이번 그 사태는 사실은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지금 누적된 걸 보면은 좀 KT의 제도, 채용 제도에 대해서도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KT는 그 지금 제가 예전에도 KT 채용 굉장히 투명하게 잘하고 있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현대자동차 자페어처럼 KT도 뭐 달인 채용부터 시작해서 스타 오디션 얼마 전에 뭐 진행을 했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절차상 공정하지 않고 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만한 이런 소지의 사건들이 터지는 걸 보면은 뭐 언론이라든지 또는 구직자들이 좀 향후에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사안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민혁 쌤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이 좀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쌤들도 민혁 쌤의 말에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진원 쌤? 네, 그래서 KT가 지금 그 형태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채용 비리가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공기업에 대한 채용 비리도 보고 있고 지금 사실 KT는 사기업에서 지금 처음 노출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재조명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 KT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정부의 그런 걸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제까지 사실 되게 그런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이 가장 많았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없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인식을 해야 될 거는 기존에는 되게 만연했다라는 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그 뉴스 기사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전에 이제 그 KT 부문의 인사 부문의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 인터뷰를 보니 그러니까 저는 좀 씁쓸하지만 사실 팩트는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실제 제가 노무 컨설팅 하다 보면은 실제 일어나는 일이고 이번에도 300명 채용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공채 300명 채용한다. 근데 이분 인터뷰도 정확하게 300명 채용하는데 그 중에 10% 정도는 그냥 TU가 배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10%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이제 10%면 30명 정도잖아요. 그 중에 40%는 회장 비서실의 이제 인맥, 30%는 대외 협력의 인맥, 그다음에 노조 위원장의 인맥 20%, 그다음에 사업 부서와의 인맥 10%.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받는 인원이 사실 공채지만 공채가 아닌 거죠. 거기다 이제 블라인드를 섞긴 했으나 사실 블라인드도 잘 모르는 사항인 것 같고 이게 뭐 좀 만연한 사항이고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 다루긴 해야 되는데 사실 좀 오늘 제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이걸 사기업에 강제적으로 저희가 도덕성을 끌어올릴 거냐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좀 나누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단어의 정의나 어감을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특혜라는 단어랑 어차피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건 저는 그들의 재량이라고 봐요. 다만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우리는 뭐 이러이러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규율에 따라서 뭐 진행을 한다. 뭐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보편적이고 어떤 그 사회적인 합의나 상규적으로 이게 적합한 거냐? 이건 사실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 선생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런 경우에는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구직자들이 내부적인 규율이 이게 어떠니? 저도 사실 포스코에 있을 때 채용 비리는 제가 청탁을 받은 적은 없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출신의 뭐 누가 뭐 부장 정도 되는 직급의 자녀가 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뭐 저희 인사팀의 뭐 리더분이 저를 불러서 야 이번에 뭐 이남규 지원자는 서류를 패스 이런 적은 제가 없거든요. 다만 매우 촘촘하게 내부적으로 인사 규정상 뭐 10년 이상 재직한 그 직원의 자녀는 가산점을 뭐 몇 점을 줘라. 다만 가산점의 그 범위가 당락을 결정할 정도의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부적인 것들은 규명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구직자들이 들어도 그래 뭐 한번 내가 저 사람하고 경쟁해서 해볼 만하겠다 이러는데 아예 이렇게 내부적으로 전혀 알 수 없는 정보들 이게 뭐 내부자들한테 이렇게 뭐 공개가 돼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런 건에 대해서는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답답하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좀 씁쓸하긴 하지만 지금 장치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렇죠. 이게 네. 뭐 구직자들이 알아서 해결할 방법이 없고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 자정 노력을 좀 해야 될 텐데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제 채용 비리 사건이 더 크게 땅 터지니까 오히려 더 좀 강화를 할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기업들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편인가요? 네, 우선 기업에 이제 앞서서 정부에서의 이제 노력을 조금 더 한 번 더 조명을 한 후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올해 3월 28일 기준이죠. 이제 블라인드 채용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죠. 그래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이제 법률, 채용 절차법이 일부 개정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공유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꼭 귀담아서 들으셔서 이제 좀 불리한 경우가 없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원서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과 같은 이제 서류에 기재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별도로 수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구직자의 키나 체중 같은 신체적 조건이나요,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와 같은 것들을 요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또 직계 좀비속과 형제 자매 학력, 직업, 재산 등도 수집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채용 관련해서 부당한 어떤 청탁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강요 등의 어떤 행위를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을 한다라든지 할 경우에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에서는 최근에는 한국
한국국제협력단 즉 코이카에서는 바른 채용 경영 시스템 인증을 취득을 하였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사단법인에서 이제 함께 인증을 이제 절차를 하는 거긴 하지만 이 절차를 한번 보니까 10가지의 표준 여건과 4단계의 절차를 전부 다 이제 세부적으로 검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증을 하는 위원자들은 인사조직학계 그리고 인증 전문가 그룹에서 검증을 해서 국내 최초에서 코이카에서 이를 이제 취득을 하였다라는 점에서 이제 재조명을 했었고요. 한국 남부 발전의 경우에도 공채 모니터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을 해서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2018년 하반기 공채 기준으로 해서요.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 면접관을 확대 투입을 했었는데요. 직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2인, 내부 1인으로 구성을 했고요. PT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3인으로 투입을 해서 외부 면접관들을 확대 이렇게 해서 사전 철저히 검증을 했습니다. 네. 준비를 굉장히 많이 오시는 마치 약간 인권 변호사가 좀 굉장히 나신 것 같아요. 네, 하나신 거 아니죠? 지금?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제도는 설명이 되게 잘 됐는데요. 실제 진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아마 다 느끼실 건데 옆에서 같이 화나신 것 같아요. 그래 갑자기. 예. 그러니까 제도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제도부터 깔린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안 따라오는 게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잘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지금 저는 인사 담당자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어봤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또는 제가 방송에서 말할 건데 실제 인사 담당자 입장은 뭐냐라고 하니까 일단은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제 채용 비리는 나쁜 짓인 맞다. 나쁜 짓이라는 건 인식을 하는데 사실 한 명 정도 채용해주고 그 정도의 커넥션을 갖는 건 우리 회사에 엄청난 굉장한 이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좀 이게 큰 문제인 것이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거기다 보면 이제 기업은 기업의 이제 제일 목적은 영리 추구가 맞단 말이죠. 공정성은 어쨌든 그 과정에서의 공정성이긴 한데 어쨌든 이윤 추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아직도 인사 담당자들이 또는 대표자들은 한 명 정도는 채용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한테 오는 특혜들이 훨씬 많을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부분이 아직은 하드웨어를 좀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또는 아주 일부의 몇 명 소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대다수는 모르는 거죠. 특혜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스텔라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라인드 채용법 그 국회 통과된 거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나 해당은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 소위 이제 쉽게 얘기해서 갑질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채용과 직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을 할 수 없고 그에 대해서 뭐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하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최근까지도 실명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세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세방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대기업들 마찬가지인데 인적성 통과가 되면요 추가 입력 사항이라 그래서 부모님의 직업을 물어봅니다. 왜 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직업을 이거 특혜가 아니라 모든 지원자한테 다.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남규 지원자 뭐 인적성 통과하신 것 축하드리며 뭐 다음 주 언제까지 다음 뭐 URL로 들어가서 추가 입력 사항을 기재하세요. 기재를 해야 이제 면접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URL을 들어가 보면 부모님의 성명, 부모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뭐 재혼인지 편모인지 편분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특정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자산 정도, 그거를 입력합니다.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네. 뭐 1억 이상.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알죠. 기업들도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우월적 지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채용을 하는 입장인데 니들이 뭐라고 할 건데 어디 가서 뭐 얘기할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잘못된 어떤 생리 이런 것들은 좀 근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거는 글쎄요, 그 경력사원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가 입력 사항을 지금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입 채용이라는 좀 평가받고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여리한 그 상황을 기업들이 좀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공공기관의 면접관을 갔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됐어요. 근데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 정말 중요해지는 단계가 면접이란 말이죠. 근데 면접에서 보통 어느 정도냐면 이제 다대다 면접을 보통 봐요. 근데 한 15분 정도밖에 시간을 안 줘요. 그러니까 6명 들어가는데 6명에 대해서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한 명을 깊숙하게 파악을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게 면접으로는 정말 심층적인 1대1 면접으로 몇 시간 정도 보지 않는 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게 어렵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게 좀 같이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뭐 그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는 거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부모님이 이걸 알아서 뭐 어떤 게 도움이 되길래 그걸 그러니까 알고 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가산점을 준다든지 뭐 혜택을 주겠다는 부모님의 거죠. 직업이 좋으면 좋으면이라든지 특히나 그리고 지금 뭐 기업과 어떤 그렇죠. 근데 아. 작년에 뭐 관계가 가장 있다고. 문제가 됐었던 은행권 취업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정보들, 자산 정보를 좀 알면은 뭐 예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또는 반대로 이거는 뭐 심증입니다. 이건 제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눈 심증인데 너무 집이 불우하면 은행에서 좀 채용을 하기가 어렵다고 암암리에 좀 알려져 있다. 돈을 만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게 뭐 횡령이나 배임 쪽으로 또 빠질 수가 있어서 범죄 쪽으로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점검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제 주변에 뭐 KB 뭐 10년 차 현직자가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게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근데 이거를 저는 그러면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모집 요강에 우리가 추가 입력사항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불쾌하지 마셔라. 예, 라고 한다든지. 뭐 밖으로는 굉장히 언론에서 뭐 투명하게 우리 회사는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역량만 평가한다 그래 놓고는 굉장히 황당한 사례들이 많고 지금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가잖아요. 저희 영상이. 그럼 좀 네. 댓글로도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댓글로 어차피 뭐 여러분들 닉네임 본명으로 하시는 거 아니니까 댓글로 아 조민혁 선생님 얘기한 대로 나 이런 사례도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까지 요구하더라. 예,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런 의견들이 좀 하나 둘씩 모여야 그렇죠. 저희가 어떤 하나의 큰 목소리를 좀 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전달이 뭐 꼭 청와대 민원까지 갈 게 아니라 저희 잡정보센터 정도 되면 그래도 채용 담당자들이 나름 유념해서 보니까 참 제가 이걸 한 3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간질간질해요. 몇 개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네. 네, 면접 잡히면 계속 구직자들한테 꼬치꼬치 뭐 부모님 직업부터 시작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뭐 전세냐 자가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도 물어봐요. 계속 물어봅니다. 네. 그게 왜 중요해? 너무 언론사도 있습니다. 공중파 언론사들 중에 서류 심사 때 부모님 직업을 물어보는 뭐 그 채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참 이게 사회적으로 아주 만연해 있고 아주 그 사각지대가 분명 존재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묵혔다가 지금 KT로 좀 조명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스텔레쌤 그러면 이게 뭐 블라인드 채용법이 아까 뭐 국회를 통과하고 네. 뭐 AI 면접도 들여오고 해도 네. 기업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뭐 인적성 통과하면은 거기서 또 뭐 추가 정보를 요구하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네. 이런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예방한다라는 그 방법은 명확하게는 좀 제도적인 장치가 강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기업에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 있을 때 아까 진원 쌤께서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사회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분은 저희도 이제 감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중들에게 대다수의 이제 취준생 분들한테 우리가 공평성과 기회의 어떤 공정성이라는 그 측면에서 좀 기업의 이미지나 인식이나 이런 점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윤리적으로 좀 강화를 하고 이제 나 하나쯤이야, 우리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조금은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아까 뭐 KT 채용 비리해서 김성태 의원의 딸 얘기를 나왔었는데 서류를 아예 안 봤잖아요. 접수를 못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적성 시험도 안 봤잖아요. 응시를 안 했다고 인성 그러고요. 시험만 봤는데 인성에서 떨어졌잖아요. 네. 이거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허술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정보가 이제 공개가 돼서 그런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남규 아나운서가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고 아마 이런 사각지대의 평가 그 요소는 아마 담당자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담당자의 저는 잘못이라기보다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인사팀에 이 채용하시는 분도 본인이 하시면서 약간 뭐를 해줘도 느꼈겠죠. 근데 제가 추측컨대 뭐 전략팀이라든지 홍보팀에서 아마 불렀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의 자녀가 지원을 할 거니까 한번 좀 최대한 뭐 면접까지는 갈 수 있는 기회를 뭐 인사팀 내에서 뭐 제도적으로 한번 마련해 봐라라든지 뭐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뭐 했겠습니까? 인사팀에서 아마 위에서의 뭐 상부의 지시나 뭐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있었을 거고요. 또는 지시가 없더라도
뭐 회장님이 잠깐 청와대 뭐 다녀오셨다. 홍보팀에서 잠깐 그런 전화를 인사팀에 주면 긴급하게 회의가 소집이 돼서 뭐 담당자들끼리 뭐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기업이라는 그 생태적인 문화 자체가 규제나 이런 뭐 법인세, 세금 이런 것들을 어쨌든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는 정부와의 관계나 이런 게 뭐 유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는 그 생태 자체가.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들은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구직자 입장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땐 불가능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셔야 되는 거는 그래서 더더욱더 대기업 하나만 보고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거나 이러면은 결국에는 계속 대기업 채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KT에 내가 서류가 떨어졌다. 그러면 또 뭐 KT에 입사하려고 뭐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됩니까? 뭐 봉사활동을 해야 되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쿨하게 아 KT는 나랑 인연이 안 맞는구나. 그리고 다른 회사를 좀 지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구직 시장에서 좀 도태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꿀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기업마다 채용 비리가 꼭 나와서 왠지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채용 비리가 꼭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와중에도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쵸. 네. 쌤들이 알고 있는 기업 중에서 이 기업만은 정말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 같다 하는 기업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국내에는 죄송하지만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있다고 국내는 해주세요. 네, 해외로 나가야 국내에는 되나요? 없다. 그래서 근데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기업은 저는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참 이게 다른 게 외국계들이 지인 추천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훨씬 더 이제 넓게 활용되고 있고 아마존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 AWS 보낸 분들 보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지인 추천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죠. 지인 추천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인 추천하면 그다음에 면접 단계가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1대1로 면접을 보되 최소 5번 이상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의 능력 수준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추천되는 것까지는 오케이라고 하더라도 추천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성에서 소위 인성에서 능력이 안 되는데 합격해 놓은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근데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어쨌든 하드웨어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걸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걸 연필로 면접 평가표를 하라고 가이드를 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저는 사실 KT가 이번에 그 인성에서 탈락했다는 거 걸린 것도 사실 고도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숨길 수 있었던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들의 재량이 꼭 인사 담당자 실무자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완벽하게 어떻게 했으면 안 걸렸을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제도적인 것들이 충분히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추상적인 영역도 많거든요. 거기서 충분히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저는 제도적인 거는 당연히 따라가야겠지만 사실 이번에 블라인드 채용법도 500만 원 과태료란 말이에요. 근데 500만 원 그냥 내고 말지 사실은. 너무 약해요 사실. 그쵸. 500만 원 내면은 그냥 연봉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지금 저는 좀 많이 약하다고 보고 분명히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인식의 개선을 이뤄줘야 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같이 병행이 좀 돼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국내에는 없는 걸로. 네, 국내에는 없어요. 네. 스텔라 쌤도 네. 국내에는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국내가 뭐 있다 없다 이거를 지금 뭐 판단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진원 쌤께서 이제 조명을 해주신 거는 참 사실은 씁쓸합니다. 제도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구직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뭐 포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좀 아닌 것 같고요. 살짝 좀 분위기를 좀 제가 좀 변화를 시키고자 그래도 국내 대기업에서 좀 공정성을 이제 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좀 최근에 도입을 했었던 그런 채용 전형에 대해서는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패션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어떤 위메프라든지 코오롱이라든지 이런 최근 일부 국내 대기업에서는요. 콜드콜이라든지 가상 화상 회의와 같은 어떤 면접 형태, 시뮬레이션 면접 방식을 좀 도입을 했었는데요. 이는 이제 실제로 직무 이해 능력이라든지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지와 같은 역량 평가를 하기엔 좀 공정성 측면에서는 좀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외국 사례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외국 사례는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개선되어 있는 장치들이 많습니다. 이제 일례로 일본의 이제 IT 회사를 보면은 역으로 면접을 하는 그 제도를 또 도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가 회사 소개서를 보내주고 인터뷰 때 지원자가 임원한테 질문을 하는 방식도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다양하게 기업들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이게 채용 비리라는 게 들으면 궁금한 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건 외부에서 볼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기댈 수 있는 부분이 내부 고발자나 이런 건데 그래서 아예 이 내부 고발 제도를 강화하면은 이런 게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면야 너무나 좋죠. 근데 과연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다 내팽개치고 어떤 정의에 불타는 그런 정말 오늘 저희처럼 어벤져스 같은 그런 정의로운 과연 직원들이 있을까는 그러니까 그거는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좀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번 KT 채용을 제가 좀 이렇게 보면은 내부 KT 직원들도 좀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KT 현직자들한테 좀 물어봐도 이게 아무래도 내가 그 회사 직원이면 그래도 그런 언론에서 기사를 보면 아 그래도 좀 회사 내부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 회사가 설마 그 정도일까라고 회사 편을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는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왜냐면 KT가요 면접 전형이 진짜 까다로워요. 인적성 시험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반면에 PT 면접이라든지 또는 뭐 최종 면접들 특히나 뭐 소프트웨어 그 네트워크 이런 쪽은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컴퓨터 공학과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어려운 그 뭡니까 프로세스를 넘어서 들어왔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내부 직원들한테도 공감하기 좀 어려운 이슈라 내부 고발 제도가 있더라도 저는 이거는 당장의 어떤 실효성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그 기업들의 소위 갑질하는 문화를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창구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짧게나마 또는 빈번하게 좀 제시하고 소리를 낼 필요가 분명 있어 보입니다. 특히 요새 같은 때. 네. 네. 민혁 쌤은 어쨌든 아까 뭐 인사팀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인사 청탁이나 이런 건 없었다 이렇게 저한테까지 내려온 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제 책상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조용해지실 때가 있거든요. 네, 저쪽 그 책상 너머에 부장님이나 또는 팀장님 은밀한 분위기가 그죠, 뭐 부장님이 갑자기 조성이 뭐 잠깐 누구 팀장 와봐라 그거 이랬을 되게 때 궁금하거든요. 예 하고 이제 가시고 이제 되게 조용하게 아, 그리고 갔다 오시면 뭐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지신다고 뭐 그런 상황은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이렉트로 실무자들한테 야 이 사람 뭐 이력서 주면서 마치 영화처럼 얘 어떻게 합격시켜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땐 대다수의 저는 진원 쌤하고 약간 의견은 다르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노력 많이 하신다고 봐요. 투명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번 KT 사례는 아무튼 상당히 좀 예외적이고 너무 좀 도가 지나쳤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거는 좀 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쵸. 뭐 문제가 많았던 사례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진원 쌤도 면접관으로 또 일을 하시잖아요. 뭐 실제로 그런 인사 청탁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 중에 이 스펙으로는 여기를 들어갈 수 없는 친구인데 들어가서 좀 의아했던 경험이나 그런 것도 혹시 있나요? 일단은 그 면접관 갔을 때는 그건 없었어요. 면접관 가면 실제 블라인드 채용이 면접 그 현장에서는 되게 삼엄해요. 어쨌든 면접관도 처음에 절대 얘기하지 말라. 얘기하면 감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꼭 얘기해주고 그러나 이제 한계가 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이도 가려지고 성명도 가려지거든요. 다만 뭐가 생기냐면 나의 번호표가 붙어요. 수험 번호가 붙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히스토리가 번호표로도 가늠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 그냥 다 정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허술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블라인드 채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블라인드 채용은 절대 다대다 면접으로 짧게 봐서는 이 사람 파악하기 어렵다. 결국 모든 정보가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능력 중심으로 파악하기 위해선 심도 있게 1대1 기반으로 좀 가야 된다. 그래서 좀 시간이 길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실제로 뭐 네. 제자들 중에서 네. 조금 그런 그런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는지. 대기업은 사실은 이제 대기업은 많이 없고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또 어쨌든 약간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저번에 현준 쌤 아시죠? 네네. 현준 쌤 제 지인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같이 그냥 아, 하게 된 임현준이요? 거죠. 네, 임현준 쌤 아시죠? 그 사람을 갑자기 소환시키나? 네, 대구공 임현준? 그 배러의 임현준. 사진이라도. 네. 네, 일절 연락 없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잘 다니고 결혼하고 있어 아주. 또 자리 잡더니 결혼하고. 네. 그때 호되게 당하셨죠. 갑자기 나오네. 훅 들어갔던 친구. 네. 그분도 제 지인이고 지금 네. 하고 계신 분들도 지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정말 모르는 사람을 채용하기에는 그 시스템상 아직까지는 이 사람을 파악하기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좀 많고 그런 입장에서 근데 채용의 공정성이 좀 있어야겠죠. 근데 그거는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그래도 일자리도 없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그 친구가 일자리에 딱 들어가면 너무 화가 날 것 열받죠.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나가야 할 우리 취준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쌤들의 신의 한 수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텔라 쌤부터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꼭 명심 이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외부적인 이런 어떤 환경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고 오늘 내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자신에 꼭 집중을 해주시고요. 좀 우직하게 가실 길을 좀 해서 최종 1승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민혁쌤께서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이거는 단순히 어떤 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 채용 담당자의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은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여론이 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진원 쌤도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각지대에 있는 한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저는 취준이 통해서 이 개선점은 다 말씀드렸고 근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몇 분은 지인 추천을 받아 들어갔는데요. 실제 공정하게 들어간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은 받았지만 아까 아마존처럼 공정하게 들어갔던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되게 속상해하거든요. 그냥 나는 진짜 능력을 갖춰서 추천은 받았다 그래. 나 추천 받았지만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들어온 분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조금 지탄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니 꼭 추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건 아니다. 다만 그 과정상의 투명성은 무조건 제고돼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혁 쌤도. 그 채용 제도의 변화에 저는 구직자들이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너무 싫어하는데요. 그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거거든요. 엄연하게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고 민주주의 국가면 저는 좋은 학교 나온 친구들은 당연히 가산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 지방 사립대라면 수도권에 있는 그 졸업자에 비해서 당연히 핸디캡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서 시작을 하면은 뭐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어떤 경험으로 보완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전면적으로 다 부정하다 보니까 진원 쌤이 오늘 내내 지금 강조했듯이 면접장 가가지고 면접관의 역할이 너무나 커지고 면접관의 역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적성의 난이도는 정말 하늘 끝까지 치솟고 있어요. 정말 어렵게 되고 있다 보니까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높아지고 이게 도미노처럼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솔깃해서 나한텐 유리할 거다 또는 뭐 블라인드가 아니면 또 나한테 불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맞는 직장이 어디 있는지를 좀 주체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 그리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스텔라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